요새 미국 금리에 많은 분들이 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투자를 하는데 성과를 잘 내고 싶어서 미국 금리를 지켜보시는 것 같은데 미국 금리를 알면 투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미국 금리와 S&P 주가를 보면서 미국 금리를 잘 예측하면 주식 투자에도 유용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발표날 뿐만 아니라 매일 미국 금리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져 나옵니다. 2주 전에는 미국 금리 인하가 9월에 불투명하다라고 얘기가 나왔었고, 한 달 전에는 미국 금리가 7월에 내릴 것이다. 그리고 한국은 10월 달에 한번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측 기사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파월이 총 올해는 2번 정도만 낮추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죠. 올 초만 하더라도 6번을 내리겠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2번으로 현재 바뀐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2번도 아직 확정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미국 기준금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집중을 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 기준금리는 우선은 연방준비제도, 우리나라의 한국은행과 같은 곳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거시경제 를 바탕으로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을 하죠. 그리고 이 미국 기준금리는 돈의 가격이에요. 따라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돈 가격이 비싸지고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돈 가격이 싸지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미국 금리에 유독 민감한 이유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주는 여파가 매우 크고 또 앞으로 경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 금리가 오르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금리를 낮춘다라고 하면은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그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미국 금리에 매우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여기서 드는 궁금증, 금리를 내리면 주식이 폭락할까? 아니면 금리를 올리면 주식이 폭락할까? 이 두 가지 명제를 갖고 한번 어떤 게 맞을지 과거 30년 S&P 데이터와 그리고 금리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30년 데이터를 한번 총 봐볼게요. 95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길게 보니까, 길게 30년을 두고 보니까 사실 큰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 실제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었고, 금리가 떨어지던 시기에 오히려 주가는 또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금리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주가는 안정적으로 상향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기간과 이렇게 쭉 올라가는 기간 사이에 큰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년 단위로 끊어보면은 조금의 연관성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95년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부터 2004년도 데이터를 봐볼게요. 이때 고금리 상황이 꽤 오래간 유지가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수가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야 금리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앞에서 말했던 금리를 내리면 지수가 떨어진다. 이 명제는 우선은 여기에서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락이 시작되고 나서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지수가 하락하면서 금리도 떨어지는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닷컴 버블이 터졌던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경제 상황에서 닷컴 버블 같은 상황으로 인해서 지수가 떨어지고 그리고 금리도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후에 금리를 올리기는 하지만 지수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는 있었어요. 누가 보기에는 횡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다가 이 시기에 서브프라임이 터지면서 금리를 더 빠르게 내리고 이후에 지수가 좀 빠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때는 금리를 낮췄는데 지수가 빠진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다만 이 또한 서브프라임이라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고 금리도 떨어지는 상황으로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저금리 상태를 유지를 할 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부터 2024년도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금리를 꾸준히 올리고 있는데 횡보장 같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지수는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릴 때 지수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 우리가 모두 경험해본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수가 더 빠르게 먼저 빠졌고 그 이후에 금리를 매우 급속도로 낮췄거든요. 이후에 제로 금리에 다가서자 다시 좀 경제가 살아나면서 지수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2022년도 후반부부터 금리를 높이기 시작하면서 지수는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조금 보면은 금리를 올리면 지수가 빠진다라는 명제가 좀 옳아 보일 수는 있는데 오히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 시기가 버블이 왔었다라는 인식이 크게 퍼져 있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기 위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버블이 꺼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금리로 인해서 지수가 빠졌다라는 것은
옳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두고 보면은 금리 예측이 가능할까라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금리를 바탕으로 지수가 하락할 건지 올라갈 건지를 예측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움직이는 모습이 좀 연관이 되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거시경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게 예측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거시경제가 생물과도 같아가지고 최근에 연준도 원래 올해 6번 낮추겠다고 했지만 결국에 2번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시경제를 직접 예측을 해서 금리를 예측하고 그리고 주식의 흐름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닷컴, 서브프라임 같은 일들은 우리가 예기치도 않게 터지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언제 올지 모르고 언제 이로 인해서 저금리 상태로 돌아갈지도 모르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을 해서 다시 고금리 상태로 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금리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시경제를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열심히 쫓아가는 것보다는 거시경제를 먼저 공부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선 거시경제를 했을 때 제일 도움되는 점은 내가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자산 간의 리밸런싱을 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현재 포트폴리오 투자를 하면서 주식 ETF에 50%가 들어가 있고 채권 ETF에 50%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금리가 이제 저금리 상태로 간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현재 내 포트폴리오를 주식 ETF를 40%로 바꾸고 채권 ETF를 60%로 바꾸는 이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거시경제를 공부하면서 경제의 흐름을 파악해 보다 보면 나의 투자 성과를 조금 더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해 놓은 게 이상하게 수익이 잘 안 나오네? 왜 이렇게 흐름이 이상하지? 라고 할 때 내가 예상한 대로 왜 투자 성과가 안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거시경제를 미리 파악을 하고 있으면 투자로 인한 불안감을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경기 흐름이 매우 좋은데 만약 나의 ETF가 움직이지 않는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선택을 하셨을 수 있겠죠. 그런데 경기 흐름이 별로 좋지 않아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식 ETF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해도 크게 불안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거시경제라는 것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거시경제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한번 저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문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신문을 보면서 경제 흐름을 파악하고 나름의 원칙을 한번 세워봅니다. 그리고 신문을 보다 보면 다양한 경제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이것들과 친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를 더 습득할 수 있게 되었어요. 1번이랑 2번을 다 하고 난 이후에는 나만의 판단을 통해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언제 채권을 더 살지 언제 주식형 ETF를 더 살지를 고민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 간의 리밸런싱도 한번 해보거든요. 이렇게 나름 공부도 하고 그 공부를 바탕으로 원칙을 세우고 판단도 하면서 투자를 해보면 실제로 더 좋은 성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하루하루를 보면 미국 금리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장기간으로 보면은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다만 거시경제라는 것과 조금 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미국 금리보다는 경기 흐름과 거시경제와 친해져 보기를 추천드릴게요.